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거리 매너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반가운 지인을 발견했을 때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손을 흔들거나 가까이 다가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한 길을 걸으면서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는 것, 또 보행 중 흡연하는 것, 침을 밟는 행위, 이런 것들은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길거리가 나만의 식당이나 화장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누군가에게는 내 강아지가 천사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고 돌발 행동에 대비해서 목줄은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것. 배변 봉투를 챙겨서 배설문을 즉시 치우는 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 사진에 사람들이 3명이 있죠. 이들 밝게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속의 사람들처럼 밝게 웃으면서 걷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본까지 배려하는 보행 중 에티켓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리는 공공장소이면서 우리 모두의 공간이니까 그래야만 하는 거죠. 자, 이번엔 교통매너, 거리매너, 운전자 매너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운전 매너의 시작은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과속이나 음주운전은 매너의 문제를 넘어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운전자 매너에 관한 문제죠. 신호등이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있는 것이다. 파란불은 원래 가는 것이고 빨간불은 빨리 가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친구도 있어서 지금 제가 매너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웃음이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죠. 민주국가의 기본은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학생이면서 시민이고 시민이면서 그 중에서도 모범적인 시민임을 잊지 말고 이러한 기본 매너, 비록 운전 매너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앞에서 또 앞으로 설명할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서 뒤차에 내 의도를 알려준 것, 보행자를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훌륭한 매너이며 에티켓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돌발 상황이 많이 있죠. 다른 운전자의 실수나 서툰 행동에 대해서 경적을 크게 울리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초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의 태도를 가져보세요. 나도 초보자 또는 초보 운전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역지사지가 필요하죠. 보복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사진처럼 창밖으로 땡큐라고 손인사를 건네거나 비상등을 두세 번 깜빡여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작은 습관이 도로의 난폭함을 잠재웁니다.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니죠.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버스와 지하철은 좁은 공간에서 어떠한 에티켓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이죠. 자, 위에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배려. 근데 어떤 남자 손님이 떡하니 앉아있죠. 백팩을 앞으로 메거나 발밑에 두어 다른 사람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신문이나 잡지를 너무 크게 펼쳐서 옆 사람의 시야를 가리는 민폐 독서도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또 열차가 들어올 때 무리하게 뛰어서 타는 행위,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의 시간을 뺏습니다. 또 이어폰 밖으로 음악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볼륨을 조절하고 공공장소인 만큼 냄새가 강한 햄버거라든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정말 삼가해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과 동행할 때 있겠죠. 이때는 전용 캔넬에 넣어서 다른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과 거리, 그리고 교통에서의 다양한 매너의 형태와 바람직하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매너와 에티켓, 또 행동,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형태로 가야 되며, 이것은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지성이고 학생이면서 민주시민이죠.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고 꼭 이렇게 행동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대중교통 속에서의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나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첫걸음은 기다림입니다. 승하차 시에는 문 앞에 엉겨붙기보다 한 줄로 서서 내리는 그런 습관, 또 내리는 사람을 먼저 배려한 후 차례로 탑승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은 바로 기본이죠. 또 교통약자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단순히 비어있으면 않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당자가 언제든 나타났을 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글로벌 표준 매너입니다. 서서 이동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이는 나의 안전뿐 아니라 급정거 시 타인에게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만원 지하철에서 가장 큰 불편 중 하나가 바로 백팩입니다. 뒤로 매는 가방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을 치거나 이동 동선을 방해하게 되죠. 가방을 앞쪽으로 메거나 발밑에 두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넓은 공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는 안쪽 창가 자리부터 채워앉는 것이 나중에 타는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또한 신문이나 서적을 크게 펼쳐서 옆 사람의 시야와 공간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큰 실례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쇄문들은 작게 접어서 읽거나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고 또 이것이 매너입니다. 자, 지하철 좌석은 정해진 칸이 없습니다. 다리를 과도하게 벌리고 앉거나 옆 사람까지 침범하여 앉는 행동은 옆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본인에게 할당된 공간을 지켜서 앉는 그런 매너 다리를 실천해 주시면 좋겠죠. 또 열차가 출발하려고 할 때 무리하게 뛰어서 타는 행위, 그런 행위들도 상당히 결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나의 시간이 아닌 다른 사람 시간을 뺏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은 택시에 대한 매너입니다. 택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편리한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도 매너가 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손을 흔들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택시 승강장이 있다면 그곳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매너입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 콜택시나 예약택시의 경우에는 기사님과 만날 장소를 정할 때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약한 택시를 확인하겠다고 무리하게
차도로 내려가는 행동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인도 위에서 안전하게 확인 후 승차해야 합니다. 택시에 탑승해서도 행선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사님의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과도한 대화나 사적인 질문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차 시에는 문을 너무 세게 닫지 말고 내리기 전에는 감사합니다 혹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기사님에게는 그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매너는 서비스에 대한 보답이지 서로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라는 한마디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과 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인일 교수에게 매너와 에티켓, 사회생활과 리더십 이러한 것을 개관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안전수칙. 자전거는 여러분들 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제들이 자제분들이 좀 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주요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매너의 핵심은 안전이죠. 가장 먼저 생명모자인 헬멧을 착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도로에서는 우측 통행을 기본으로 하면서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호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섞이는 길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행 중 금기사항으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낸다든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속도를 내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속력을 내지 말고 제동 시에는 뒷바퀴에 먼저 브레이크를 건 뒤 앞바퀴를 잡아야 전복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앞바퀴를 먼저 잡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달리는 하중에 의해서 앞이 서고 뒤에는 가기 때문에 거꾸로 넘어지겠죠. 운행 중 이어폰으로 크게 음악을 듣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시각과 청각을 오직 주행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동 킥보드의 법규와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 편리하지만 법적 규제가 강화된 수단입니다.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타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바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범법자가 되는 거죠.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주행 시는 반드시 자전거도를 이용해야 하고 보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도로 갈 경우가 있겠죠. 그럴 시에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매너입니다. 주행 및 주차 매너는 어떤 것인가? 가장 위험하고 보기 좋지 않은 것이 동승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혼자 타는 기구죠. 두 명이 함께 타면 무게중심이 쏠려서 사고 시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차 매너도 중요합니다. 사용 후에 인도 한복판이라든지 점자 부러기, 건물 입구 등에 방치하면 시각장애인이나 보행자가 큰 장애물이 되죠. 통행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 가장자리에 가지런히 주차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용자가 돼야 되겠죠. 지금 한국에도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입니다. 이제 패티켓은 선택이 하는 필수로 돌아선 거죠. 먼저 반려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려인의 법적 의무가 되겠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돌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보호법상으로 지정된 맹경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맹경의 경우에는 입마가 착용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동 및 위생 매너, 공항이나 지하철 이런 공공장소에 이동할 때에는 반려동물을 그냥 안고 있기보다는 전용 가방이라든지 유모차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타인에게도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산책 시의 배설물 처리는 반려인의 기본 상식입니다. 배변 봉투를 항상 지참하고 배설물이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치워주세요. 내 눈에는 예쁘니까 저 사람 눈에도 예쁘겠지 라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뒤처리가 필요한 성숙한 반려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 공동생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려동물을 꼭 안고 타거나 대형견이라면 구석에 짧게 목줄을 잡아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강아지가 다가오는 것에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킹 습관, 즉 영역 표시 습관이 강한 반려견이라면 외출 시에 매너 벨트를 착용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산책 중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마주쳤다면 안 물어요 라고 소리치기보다 잠깐 옆으로 비켜주거나 반려견을 안고 기다려주는 것이 최고의 매너입니다. 상대방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되겠죠. 자, 패티켓의 비반려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패티켓은 반려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길에서 예쁜 강아지를 보았을 때 주인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간식을 주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강아지를 빤히 쳐다보는 행동은 개들에게는 도전이나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경계심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아는 척을 해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쳐 주는 것이 강아지에게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회생활과 에티켓 중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일부 개관을 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저런까지 지켜야 되나 하기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대가 복잡한 만큼 우리가 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의무와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생각 속에서 남을 좀 더 배려하고 나를 좀 더 낮추는 그런 행동들이 사회를 좀 따뜻하고 공동체가 함께 전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